안녕하세요. 파주댁 박명숙입니다. 오늘도 한종성님이 지으신 비유드의 파킨슨병 치료약 길라잡이를 지난해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것은 3장 파킨슨병 치료약의 이해에서 106페이지 스타레보 공부하기부터 133페이지 아만타딘 공부하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레보 공부하기 비유드 2014년 1월 20일 주 치료제인 레보도파 제제로서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는 시네메트, 마도파, 스타레보가 있습니다. 시네메트는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로는 시네메트정 레보도파 100mg에 카비도파 25mg인 100에 25와 시네메트정 레보도파 250mg과 카비도파 25mg인 250에 25, 시네메트 CR 서방정 레보도파 200mg에 카비도파 50mg 등이 있습니다. 퍼킨정 100에 25는 시네메트정 100에 25, 퍼킨정 250에 25는 시네메트정 250에 25와 성분과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카피약입니다. 레보다 서방정은 시네메트 CR 서방정과 성분과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카피약입니다. 시네메트정과 퍼킨정, 레보다 서방정은 추후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도파정은 추후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타레보는 레보도파, 카비도파, 엔타카폰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쉽게 이야기해서 시네메트와 엔타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타카폰 성분만으로 만든 제품 이름이 콤탄이기 때문에 시네메트의 콤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콤트 효소는 뇌에 도달하기 전에 레보도파를 분해하는 주요 분해 효소입니다. 이 콤트 효소를 억제하여 레보도파가 분해되지 않고 뇌에 더 많이 전달하도록 하는 성분이 엔타카폰입니다. 이 엔타카폰을 콤탄이라는 제품으로 팔다가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엔타카폰 성분을 아예 혼합하여 나온 제품이 바로 스타레보입니다. 스타레보는 시네메트에 비해 30에서 50% 이상의 레보도파 증량 효과 및 긴 레보도파 유지 시간으로 인해 현재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콤탄, 즉 엔타카폰의 표준 용법입니다. 1일 상용량은 1회 200mg씩 1일 최대 2000mg입니다. 스타레보 1일 3회 복용 시 엔타카폰 600mg, 1일 4회 복용 시 엔타카폰 800mg 복용하는 것입니다. 스타레보, 레보도파 200, 카비도파 50, 엔타카폰 200mg은 하루 최대 6정. 다른 스타레보, 레보도파 150, 카비도파 37.5, 엔타카폰 200mg은 하루 최대 8정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치 복용량은 레보도파 1200mg, 카비도파 300mg, 엔타카폰 1600mg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레보 용량은 차례대로 레보도파 50mg, 카비도파 12.5mg, 엔타카폰 200mg, 또 75mg짜리와 100mg, 125mg, 150mg, 200mg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레보 50에 12.5에 200mg은 레보도파 50mg, 카비도파 12.5mg, 엔타카폰 200mg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수학 공식입니다. 레보도파는 50, 75, 100, 125, 150, 200mg으로 25mg씩 증가하고 카비도파는 정확하게 레보도파의 4분의 1, 25%입니다. 엔타카폰은 표준 용법대로 모두 정확하게 1정당 200mg입니다. 스타레보 100에 25에 200mg을 반으로 쪼개 나눠 드시면 50에 12.5에 100mg을 복용하시는 것이고 1회 2정을 드시면 200에 50에 400mg을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엔타카폰 표준 용법인 1회 200mg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고된 바 없지만 적을수록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많이 드시면 당연히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 복부 통증 또는 소화불량, 식욕부진, 변비, 입마름, 미각의 변화, 특이한 피부 변화, 가벼운 발진 또는 가려움증, 어지러움, 졸림, 두통, 시야 흐림, 근육 경련 등 통증, 불안 또는 염려, 불면증, 미몽, 미몽은 기이한 꿈을 말합니다. 심각한 부작용, 메스꺼움, 식은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우울증, 혼란, 환각, 비일상적 생각이나 행동, 자해충동, 눈, 입술, 혀, 얼굴, 팔 또는 다리에서의 불수위 또는 떨림 등 증상의 악화, 지속적인 심한 설사, 심한 갈증, 빈뇨, 체중 감소, 다리 불편, 근육 약화 또는 무력감, 불규칙한 심장 박동, 매우 목마르고 뜨거운 느낌, 배뇨가 힘든 상태, 심한 식은땀, 뜨겁고 건조한 피부, 빠르고 요동치거나 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팔에서 어깨로 전달되는 통증, 가슴을 조이는 느낌이나 기침, 발열, 호흡의 악화, 설명할 수 없는 근육통 또는 근약화. 2010년에 스타레보의 심혈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준 용법대로 복용해도 심혈관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표준 용량의 2배인 400mg을 한 번에 복용한다면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스타레보의 경우 상황에 따라 2분의 1로 나눠 드시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만 표준 용법은 아닙니다. 효과 측면에서 약할 것 같고 한 번에 이정의 스타레보를 드시는 것은 한 번에 엔타카폰 400mg을 복용하는 것이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스타레보의 심혈관 관련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면 스타레보가 나쁜 약이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현존하는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입니다. 마도파 공부하기 비위드 2014년 1월 26일 주 치료제인 레보도파 제제로서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는 시네메트, 마도파, 스타레보가 있습니다. 시네메트는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로는 시네메트정 125mg, 레보도파 100mg 더하기 카비도파 25mg입니다. 시네메트정 275mg은 레보도파 250mg에 카비도파 25mg입니다. 시네메트 CR 서방정은 레보도파 200mg에 카비도파 50mg이 있습니다. 퍼킨정 125mg은 시네메트정 125mg, 퍼킨정 275mg은 시네메트정 275mg과 성분과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카피약입니다. 레보다 서방정은 시네메트 CR 서방정과 성분과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카피약입니다. 스타레보는 레보도파의 카비도파와 엔타카폰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쉽게 이야기해서 시네메트와 엔타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타카폰 성분만으로 만든 제품 이름이 콤탄이기 때문에 시네메트와 콤탄이라고도 부릅니다. 마도파는 레보도파의 벤세라젯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카비도파 대신 벤세라젯을 함유했다는 것 빼고는 시네메트와 동일합니다. 벤세라젯의 역할 또한 동일하며 비율도 4대1로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파킨슨병 증상 개선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2. 불수위를 야기시키는 지표는 마도파가 훨씬 적게 나와서 마도파가 시네메트에 비해 우수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두 가지 다 복용해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약 4대6 정도로 시네메트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시네메트, 스타레보와 더불어 유럽 및 세계 많은 나라에서 승인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도파가 정작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지 못해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믿지 못할 사실입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은 벤세라젯이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혹시 벤세라젯이 왜 FDA 승인을 못 받았는지 더 자세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제게 쪽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승인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도파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도파정 125, 레보도파 100mg에 벤세라젯 25mg입니다. 마도파정 250, 레보도파 200mg에 벤세라젯 50mg입니다. 마도파 HBS 캡슐, 레보도파 100mg에 벤세라젯 25mg입니다. 마도파 확산정, 레보도파 100mg에 벤세라젯 25mg입니다. 마도파정 125와 마도파정 250은 표준형으로 복용 후 최고 농도치까지 약 1시간 정도 약 도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반감기는 1시간 30분이라고 하며 평균 유지 용량으로 하루 4회에서 6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 지속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도파 HBS 캡슐은 서방형으로 복용 후 최고 농도치까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약 도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체 이용률이 마도파정 125에 비해 5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도파 HBS 캡슐 복용 시 30에서 50% 증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 지속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도파 확산정, 레보도파 100mg에 벤세라젯 25mg짜리는 속방형으로 물에 녹여 먹는 제형으로 복용 후 최고 농도치까지 약 30분 정도, 약 도는 데까지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급한 경우에 비상용으로 복용 가능합니다. 반감기는 1시간 30분이라고 하며 평균 유지 용량으로 하루 4회에서 6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 지속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흡수로 인해 순간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비도파 공부하기 비두 2014년 2월 15일 시네메트정, 퍼킨정, 레보다 서방정, 스타레보정의 주 치료제 성분인 레보도파와 일정 비율로 함유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치료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치료제가 카비도파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이면서도 치료제로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카비도파가 도대체 어떤 성분이길래 주 치료제의 성분인 레보도파와 같이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카비도파 없이 레보도파만 단독 복용하면 약 80% 이상에서 식욕부진, 오심, 구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레보도파만 단독 복용하면 말초에서 카테콜라민의 생성이 증가되어 빈맥, 심실성 기회수축 등 다양한 심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비도파와 레보도파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빈도가 20% 이하로 낮아져서 더 많은 양의 레보도파 처방이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심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카비도파는 말초신경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대사되는 것을 억제하여 이러한 레보도파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억제된 레보도파가 뇌의 중추신경으로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100mg의 레보도파를 복용하게 되면 얼마의 양이 뇌로 전달이 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약 95% 이상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도파민으로 대사되고 실제 1% 이내의 레보도파만이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하여 선조체 조직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답은 1mg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카비도파가 없었다면 매번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마다 최소한 80% 이상은 오심, 구토로 고생했을 것이고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레보도파를 복용했을지도 모르며 그로 인해 불수이나 이상 운동 같은 레보도파 부작용이 훨씬 심해졌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카비도파의 고마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카비도파는 하루 70mg에서 200mg 사이에서 최적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100mg 근방에서 포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루 70mg에서 100mg이 최적의 복용량이고 200mg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200mg 이상은 복용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3회 복용을 기준으로 하면 1회 복용 시 약 25mg으로 설정된 것이고 레보도파 1회 기준 복용량 100mg과 혼합하여 그 유명한 시네메트 100에 25, 레보도파 100에 카비도파 25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레보도파 복용량이 늘어 하루 레보도파 800mg 복용할 경우 카비도파 양을 계산하면 하루 최대치인 200mg입니다. 더 복용량이 늘어날 경우 카비도파 복용량도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레보도파 250mg을 기준으로 다시 25mg으로 재설정하여 시네메트 250에 25 고용량 시네메트가 탄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시네메트 250에 25의 4등분 사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시네메트 100에 25가 없다고 시네메트 250에 25를 4등분해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4등분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귀퉁이 조각처럼 어떤 것은 2분의 1 정도 크기로 잘라놓은 것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일정하게 자르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정확히 잘랐다 하더라도 레보도파 하루 187.5mg 그리고 카비도파 하루 18.75mg으로 최소량인 70mg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초파 시절 때의 약이란 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더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초파들에게 시네메트 250에 25 4등분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네메트 100에 25나 퍼킨 100에 25를 2분의 1 등분해서 3회 복용하면 레보도파 양으로 150mg 정도 되고 카비도파 양으로 37.5mg이 되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라펙스 공부하기 비위드 2014년 3월 14일 1974년 진행된 파킨슨병의 치료에 브로모크립틴이 증상 조절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도파민 효연제가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9년에 브로모크립틴을 조기 사용하면 불수의가 유발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고 하며 이후 다수의 도파민 효연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세대 도파민 효연제인 브로모크립틴은 1974년 이후에 치료제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작용 기전은 직접 D2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1세대 도파민 효연제인 포골리드는 1980년대부터 사용해 왔는데 D2 수용체에 브로모크립틴보다 10배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약 모두 맥각 알카로이드라 불리는 화학물질의 합성 파생물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맥각 알카로이드는 강력한 환각 물질로서 LSD라는 마약이 바로 합성 맥각 알카로이드라고 합니다. 맥각은 자궁 수축제로 사용되었던 생약이었는데 1943년 호프만 박사라는 사람이 자궁 수축 작용을 개선하고 또 다른 유용한 약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LSD 합성 시험을 하던 도중 환각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이 합성물을 만드는 것이 LSD라는 강력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 맥각 알카로이드 도파민 효연제가 섬유 증가, 심장 판막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골리드는 2007년도에 제품 회수를 결정하였으며 브로모크립틴은 현재 거의 처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각 알카로이드가 아닌 도파민 효연제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2세대 도파민 효연제인 로피니놀과 프라미펙솔이 나오게 됩니다. 로피니롤과 프라미펙솔은 도파민 D2 유사 수용체 작용제이고 비맥각 유도체로 초기 파킨슨병의 단독요법 치료제 또는 후기 파킨슨병의 레보도파 보조요법 치료제로 쓰입니다. 1. 미라펙스 프라미펙솔은 비맥각계 도파민 효연제로서 1997년에 파킨슨 치료제로 처음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미라펙신 시프롤 제품명으로, 미국에서는 미라펙스,
국내에서는 미라펙스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라펙스정은 속방형으로 0.125mg, 0.25mg, 0.5mg, 1.0mg이 있으며 미라펙스 ER 서방정은 서방형으로 0.375mg, 0.75mg, 1.5mg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의 경우 하루 0.75mg에서 4.5mg 사이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며 미라펙스 속방형은 8시간 지속형, 실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는데요. 하루 3회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라펙스 ER 서방형은 24시간 지속형, 실제는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루 1회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1.5mg에서 4.5mg 사이에서 치료 효과를 하루 0.75mg에서 4.5mg 사이에서 치료 효과로 수정하였습니다. 미라펙스의 생체 이용률은 90% 이상으로 8시간에서 12시간의 반감기를 가지며 음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미라펙스 임상 실험 결과를 보면 최소 4년 이상 미라펙스로만 파킨슨병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며 미라펙스 복용 환자의 경우 레보도파 복용 환자에 비해 약 50% 이상 불수위 등 이상운동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초기 환자의 미라펙스정, 미라펙스 ER 서방정 비교 18주짜까지의 UPDRS 점수 비교입니다. 마이너스 5.1포인트 플라시보, 마이너스 8.1포인트 미라펙스 ER 서방정, 마이너스 8.4포인트 미라펙스정 속방형. 후기 환자의 미라펙스정, 미라펙스 ER 서방정 비교입니다. 18주짜까지 UPDRS 점수 비교입니다. 마이너스 6.1포인트 플라시보, 마이너스 11.0포인트 미라펙스 ER 서방정, 마이너스 12.8포인트 미라펙스정 속방형. 후기 환자의 부작용 발생 비율 55.6% 플라시보, 54.9% 미라펙스 ER 서방정, 64% 미라펙스정 속방형. 플라시보 효과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초기 환자나 후기 환자의 경우 모두 미라펙스정 속방형이 미라펙스 ER 서방정에 비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작용 발생 비율에서는 미라펙스 ER 서방정이 우수하게 나왔는데 심지어 플라시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복용 방법은 지난번 말씀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0.75mg에서 4.5mg 사이에서 치료 효과, 하루 1.5mg에서를 하루 0.75mg으로 수정했습니다. 미라펙스정 속방형은 8시간 지속형, 실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하루 3회로 나누어 복용합니다. 미라펙스 ER 서방정, 서방형은 24시간 지속형, 실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로 하루 1회 복용합니다. 제가 보통 댓글을 쓸 때 미라펙스정 속방형 6시간에서 8시간은 앞에 6이 실제 5시간에서 6시간을 의미하고 뒤에 8은 제조사가 주장하는 8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라펙스 ER 서방정 20시간에서 24시간은 앞에 20이 실제 16시간에서 20시간에 의미하고 뒤에 24가 제조사가 주장하는 24입니다. 미라펙스정 하루 0.25mg 3회 복용. 이것은 미라펙스 서방정 하루 0.75mg을 1회 복용. 미라펙스정 하루 0.5 3회 복용은 미라펙스 서방정 하루 1.5mg 1회 복용. 미라펙스정 속방형 1.5mg은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방출되며 미라펙스정 속방형 0.5mg의 3배 효과. 미라펙스 ER 서방정 1.5mg은 20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걸쳐 방출되며 미라펙스정 속방형 0.5mg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마오비정, 셀레길린 공부하기, 비드 2014년 1월 21일. 국내에서 마오비정 또는 유맥스라 불리는 약의 성분은 셀레길린입니다. 1.
셀레길린이란 셀레길린은 도파민을 분해하는 마오비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도파민 농도를 높게 유지하여 항파킨슨 효과를 나타냅니다. 마오는 마오A와 마오B가 있는데 마오A는 세로토닌, 말초의 도파민, 말초의 티아라민을 대사시키고 마오B는 중추의 도파민, 말초의 티아라민을 대사시킨다고 합니다. 셀레길린은 선택성 마오B 억제제로서 기저핵에서 도파민의 대사를 억제시켜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켜 파킨슨병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대사되어 생기는 대사체는 독성 물질로 기저핵의 도파민 신경을 손상시켜 파킨슨병을 일으키거나 파킨슨병을 악화시키는데 셀레길린은 이런 도파민 대사체 생성을 억제함으로 파킨슨병의 진행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셀레길린 연구 결과 기사 내용 셀레길린이 파킨슨병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7년간 장기 연구 결과가 뉴럴러지 2006년 4월호에 발표되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의 팔하젠 박사 및 연구진은 초기 파킨슨병의 셀레길린 단독 및 병용 치료의 장기간 효과를 조사하였다. 셀레길린이 위약보다 병의 진행을 현저히 지연시켰고 레보도파와 셀레길린을 5년간 병용 치료한 후 파킨슨병 등급지수가 거의 10점이나 차이가 나고 위약과 레보도파 치료 환자들은 35% 더 높았다. 또한 셀레길린이 웨어링 오프 현상, 즉 다음 약 복용 시간이 가까워오면 약의 효과가 감소하여 파킨슨시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진은 셀레길린이 파킨슨병의 증상 및 증후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초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결론 내렸다. 몇몇 환자들에게서 이 약 투여 후 시냅스 수용체의 민감도 증가로 인한 도파민 반응의 증가로 인해 레보도파와 관련된 이상 반응의 악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효과는 대략 10에서 30% 레보도파와 카비도파의 투여량을 감소하여 줄일 수 있다.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마오 시스템의 효소들이 매우 복잡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으며 임상적 경험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환자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복용 경험 제 경우 초기부터 아침 5mg, 점심 5mg을 처방받아서 지금까지 장기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침 5mg만 복용합니다. 하루 10mg 이내로는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워낙 병용 금기 약들이 많아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병용 금기 약들이란 같이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능이 배가 되거나 감소되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복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들입니다. 이 약을 중단해 보려고 두세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루 5mg만 줄여 복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워낙 장기 복용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의존도가 무지 강합니다. 5. 라사질린 2세대 마오비 억제제 제품명 아질렉트로 알려진 약의 성분이 라사질린입니다. 라사질린은 카피약 전문 제조회사인 테바사에서 개발된 약으로 2세대 마오비 억제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1mg 1회 복용입니다. 마오비정이나 유맥스를 복용하시던 환우들께서는 2세대 마오비 억제제인 아질렉트로 바꾸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아만타딘 공부하기 비두 2014년 1월 19일 아만타딘은 처음에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세포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항바이러스제로서 제안되었으며 1969년에 처음으로 아만타딘이 시냅스전 도파민의 방출을 증가시키고 시냅스전 뉴런으로의 도파민의 재흡수를 차단하고 항콜린 효과를 나타내는 등 항파킨슨제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파킨슨병 치료에서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도파민의 세포 내 재흡수를 억제하고 유리를 촉진함으로써
중추와 말초신경에서의 도파민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또한 도파민 수용체의 형태와 수용성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항파킨슨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에 초기 용량은 하루 100mg입니다. 100mg씩 1일 1회로 투여한 지 1주에서 2주 후에 필요하다면 100mg씩 1일 2회로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200mg의 용량에서 환자가 최적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철저한 관리하에서 하루 400mg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되 나누어 투여합니다. 즉 초기 용량은 하루 100mg, 표준 용량은 하루 200mg, 최대 용량은 하루 400mg 생체 내 이용률은 86%에서 94%로 높은 편이고 아만타딘 100mg을 1회 투여한 후 거의 4시간 이내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합니다. 젊은 사람일 경우 반감기는 10.2에서 31.4시간 정도이고 고령인 경우 반감기는 대략 2배인 22.6에서 45시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심부전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2분의 1로 용량 감소가 필요합니다. 즉 65세 고령 환자의 초기 용량은 하루 50mg, 표준 용량은 하루 100mg, 최대 용량은 하루 200mg입니다. 아만타딘 단독 투여 시에는 레보도파나 트리헥신처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레보도파와 함께 투여 시 파킨슨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파킨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만타딘 복용 시 CNS 효과, 즉 시야의 흐려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투약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파킨슨병을 가진 적은 수의 환자가 갑자기 투약을 중지할 경우에 임상적으로 갑자기 현저하게 악화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빈번한 부작용 5%에서 10%는 오심, 현기증, 머리가 몽롱함, 불면증. 덜 빈번한 부작용 1에서 5%는 우울, 불안, 환각, 혼란, 식욕 결핍, 구강건조, 변비, 운동실조, 망상피반, 말초부종, 기립성 저혈압, 두통. 빈번하지 않은 부작용 0.1에서 1%는 우렬성 심부전, 정신병, 뇨저류, 호흡곤란, 피로, 피부 발진, 구토, 허약, 언어장애, 시각장애. 드문 부작용 0.1% 이하입니다. 경련, 백혈구 감소증, 습진 유사 발진, 즉 부작용 항목에서 5에서 10%, 1에서 5%, 0.1에서 1%, 0.1% 이하를 주의해서 볼 것. 아만타딘 성분은 두 가지 종류, 즉 염산 아만타딘과 황산 아만타딘이 있습니다. 황산 아만타딘은 염산 아만타딘에 비해 치료 범위가 넓고 부작용이 적으며 장기 치료 시 내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항콜린 작용이나 단순한 도파민 치환 작용이 아닌 독특한 양리작용으로 다른 파킨슨 치료제와 병용 투여가 가능하며 파킨슨병의 주 증상인 강직, 진전, 운동불능 등을 개선시켜줍니다. 염산 아만타딘으로는 파킨트렐 캅셀이 있으며 황산 아만타딘으로는 PK멜즈 아만타정이 있습니다. 즉 황산 아만타딘을 복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